오늘은 11월 13일입니다. 제가 보통 M&A 관련이나 뭐 이런 특징주를 많이 좀 이야기를 해서 보통 우리가 M&A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뭐 편하게 이야기 드리면 작전이죠. 예, 작업주인데 그런 종목들을 그동안 많이 좀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이런 플로로 올라간다. 뭐 최근에 보면 뭐 DPC라든지 엔디포스라든지 뭐 3본, 네페스 신소재 다 예전에 제가 오늘의 수상한 종목에 올려놨었는데 오늘 제가 다뤄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다른 분들이 좀 올려둔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체 다 본 건 아닙니다만은 논점을 좀 벗어나고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장 논리로 이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적어놨는데 아직 저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또 지금 11월 달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풀어볼 때 조금 다뤄볼 수 있는 그 팁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실적이라든지 모든 걸 이해할 때 그게 업종이 어떤 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걸 조금 이야기하게 되면 뭐 현대차나 이런 것처럼 제조업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유통인지 유통회사들이 이제 많죠. 뭐 편의점 이런 거 다 유통이죠. 그리고 메디톡스나 뭐 휴젤처럼 고 PSR 주식인지 예, PSR이라는 것은 주당 S가 세일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이 큰 걸 말하는데 그런 건지 예, 그리고 수급에 반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자료를 같이 보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셀트리온이 만드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이 회사는 셀트리온의 유통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정리해야 돼요. 그럼 셀트리온은 뭐죠? 셀트리온은 바이오 회사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물론 자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보면 사실은 유통에 조금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밸류를 생각할 때 바이오에 대한 밸류를 붙이기보다는 오히려 물론 이제 여기에 유통업체의 밸류를 붙이면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회사는 셀트리온이 만드는 램시마라든지 허주마라든지 트록시마의 유통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셀트리온에서 만드는 세 가지 주요 약이 있죠. 우리가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예, 오리지널 신약은 레미케이드라고 이야기하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레미케이드의 복제약품이 바로 램시마입니다. 예, 램시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이라는 이런 걸 이미 진출하는 그러니까 이 램시마는 이미 유럽 쪽에서 이미 다 진출을 했어요. 지금 뭐 셀트리온의 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램시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계속적으로 뭐 후빈다 그래야 될까요? 네, 그게 이제 비오지킨 림프종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과 상관된 예, 바로 트룩시마입니다. 트룩시마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똑같이 유방암 관련해서 오리지널 약에 허셉틴이라고 있는데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실제적으로 이 허셉틴을 근간으로 한 바이오 시밀러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허셉틴을 근반으로 한 게 셀트리온에서는 허주마라고 자기를 명을 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요 세 개 품목입니다. 관절염 쪽에 램시마, 그 다음에 또 관절염의 트룩시마, 그리고 유방암 쪽에 허주마. 이게 지금 셀트리온이 만들고 있는 주력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주식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차트를 보면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네, 2017년도 7월달에 상장을 하고 사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왜 올라갔을까요? 사실 2017년도 11월달 장은 이 프리미엄 빠져야 됩니다. 예, 이게 왜 올랐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가 관점에서 58,000원에서 14만원까지 간 거. 이때 바이오 붐이 불었죠. 예, 바이오 붐이 불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나라가 17년도에 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고 이야기해서 상당히 작은 뭐 이것저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코스닥 150 지수도 만들고, 예, 150 지수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어느 정도 코스피에 추종하는 자금을 좀 해보자. 네, 해보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적인 규모는 작았어요. 뭐 스케일업 펀드도 1조도 안 됩니다. 상당히 작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제약 바이오가 17년도 말에 너무 올랐어요. 예, 이게 사실은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가가 오버슈팅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본주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셀트리온이 되게 좀 중요한 기류에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죠. 근데 요지는 다 똑같거든요.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니고 여기서 이까지 올라버린 게 너무 빠르게 올라다 보니까 그 프리미엄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주가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주가는 우리는 항상 고점 대비 계산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항상 지금 과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옆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셀트리온은 주가가 10만원을 하다가 작년도에, 그리고 연말에 한 35만원까지 3배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셀트리온의 실적은 사실 17년도에 폭발적인 실적을 보여요. 17년도에 얘가 연간 2,500억 정도 못 벌었습니다. 근데 램시마가 유럽에 안착을 하고 호주마 잘 유럽 계속 진행하고 트룩시마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7년도에 주가가 따블이 나와요. 실적이 5,2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계속 뚝뚝 떨어집니다. 작년 1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1,400억, 1,500억, 1,100억, 1,080억, 그리고 이번 3분기에는 지금의 주가가 빠진 것처럼 500억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버리냐면은 다 필요 없고,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어느 정도 포하구나. 너무 앞서간 거죠, 사실은. 바이오시밀러가 왜 포합니까? 예? 미국이 제일 뒤처진 거거든요. 미국은 사실 유럽보다 뒤처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시장에서는 야, 램시마하고 셀트리온 실적을 보니까 야, 영업이익이 죽었잖아. 응? 지난번에는 100원 팔아서 한 50원 남기더니 이제 100원 팔아가지고 20원 남기잖아. 그럼 뭐야? 단가 내린 거 아니야? 예? 가격이 내린 거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꺾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시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요거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빠지는 거는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의 주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요 작년에 너무 오버슈팅에 대한 프리미엄이 실적으로 화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1,000억은 벌 거라 생각했는데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못 찾는 거죠. 그럼 셀트리온이 만드는 회사, 셀트리온 실제적으로 실적이 이러면 셀트리온에 만든 약을 유통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형편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 실적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16년도에 이 회사가 1,500억 영업이익을 보이는데 아까 17년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2,000억, 그러니까 2,500억에서 5,000억 정도 따블이 날 때 얘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몰라도 비용이 엄청 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적어놨는데 램시마의 평균 판매 단가가 하락하고 램시마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트룩시마나 호주마를 계속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돈을 써다 보니까 오히려 상반기 영업이익은 237억 밖에 안 나옵니다. 두 개 분기 합쳐가지고 최악의 실적이 나와버린 거죠. 작년에 반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주가 관점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작년에 주가가 대략 이거는 이제 오버슈팅이나 치면 이 회사가 한 대략 7만원의 가치를 받았다 칩시다. 근데 똑같은 지금 주가는 7만원인데 회사의 실적은 뭐가 됐죠? 못하잖아요. 요때가 이게 오버슈팅이란 말이에요. 오버슈팅인데 만약에 오버슈팅을 조금 더 쳐줬다 칩시다. 한 8만원, 9만원까지 쳐줘요.
9만원까지 쳐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실적이 17년도 실적에 반도 못하면 지금 과연 6만원의 주가가 싸냐 이거예요. 게다가 이 회사는 바이오 회사면서도 사실은 유통에 가까운데 여기에 바이오라는 걸 붙였기 때문에 배수를 많이 준 주식이에요. 한 가지 얘가 이 친구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라는 겁니다. 요 가치를 빼고 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특히나 이제 모회사라고 이야기하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절대 어디 차트에서 저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되는 게 월양 오주란 말이 있어요. 월봉, 양봉, 주봉, 오주선인데 월봉, 원봉입니다. 물론 시장이 지금 대부분 이런 종목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월봉, 원봉이고 주봉 벌써 오주선을 계속 지금 9월 달부터 9월 20일부터 지금 계속 5일주선 회복을 못합니다. 최소한 주가는 주봉에서 5주선은 아니면 1봉에서라도 최소한 5일선 위에 올라왔을 때 저점을 논하는 거예요. 물론 이번 주 장은 조금 여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회사는 모회사의 셀트리온의 주가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더 빠지고 덜 오릅니다. 결정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하고 나서 17년도 오버슈팅된 상황, 코스닥 벤처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특징 때문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수급을 분석을 보면 어디 갔니? 이건데요. 기관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어요. 보시는 화면에서 핑크색이 외국인의 수급이고요. 초록색이 기관의 수급인데 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게 요때 셀트리온도 최근에 이제 블록딜 했습니다만은 지난 9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있죠. 예, 대규모 블록딜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블록딜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만은 셀트리온의 주주 현황을 보면 헬스케어의 주주 현황을 보면 서정진 회장이 대략 35%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근데 그 밑에 보면 18.07%를 갖고 있는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있어요. 이 회사가 18.07%죠. 근데 이 지금 보여지는 자료는 언제 자료냐면 8월 31일 자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 주식이 총 1억 4천만 주 정도가 돼요. 1억 4,520만 주 되는데 여기서 이 친구들이 그러면 18%니까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아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을 그 블록딜 진행했던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1억 4천만 주 중에서 18.5%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대략 2,500만 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전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블록딜 한번 쳐보시면 9월달 정도에 어디 갔어요? 9월 19일 정도에 블록딜 하게 되는데 여기 어디 갔나? 440만 주잖아요. 딱 3%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블록딜이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오늘 에쿼티가 붙고 마지막에 LP가 붙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르실 수 있어요. 에쿼티, LP는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스라고 해서 이완회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런 애들은 거의 다가 어떤 그 보면 FI 개념이에요. 재무적 투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성장할 것 같은데 투자해가지고 몇 년 갖고 있다가 빼는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벌써 440만 주 팔았어요. 그럼 아직도 상당히 많은 주식이 남아있죠. 뭐 대략 뭐 1,800만 주 이상 남아있죠.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블록딜 제가 예전에 한번 찍어드렸는데 블록딜 이슈가 생기게 되면 물론 그거를 또 다른 잠재기관이 받아갑니다. 받아가는데 블록딜 이슈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주가 악재로 해석을 해요. 그게 소화될 때까지. 왜 그러냐면 블록딜 이슈가 생기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 원래 살려고 하던 세력들이 안 사요. 왜? 다 튼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도 이제 자기 수익 챙겨서 나가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에쿼티들은 언제 들어오냐면 상장하기 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개인들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래도 야 16만원까지 갔던데 안 팔고 이제 8만원에 봤는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이 밖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블락들이 생기고 났는데 만약에 잔여 물량이 있으면 이게 대한 이 잔여 물량 부담 때문에 큰 돈이 안 들어와요. 저걸 받아갔던 친구들은 어차피 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일단 블락들이 잔여 물량 블락들이 이슈가 있다는 것 자체도 실적만큼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연말 요 프리미엄은 지금 다 빠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대략. 그쵸? 제가 요게 2017년도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를 오버슈팅이라 했으니까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퀘션을 조금 생각하면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연말 실적 발표까지는 쉽게 말해서 내년 2월까지는 웬만해서는 실적 이야기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요게 거의 다 어찌 보면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실은 뭐 이번에 셀트리온 주가가 빠져서 그렇지 사실은 약간 저점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여기서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밀려버렸기 때문에 한 단계만 낮춰 잡아야 돼요. 언제까지? 가격을 제가 특별히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월봉이 지금 양봉이 전환되려면 64,700원이죠. 자, 그럼 지금 주가 수준은 64,700원.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5주선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대략 69,000원입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 월봉에서 양봉이 전환되거나 아니면은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야 저점을 노네요. 설령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월봉상 대략 6만 시가겠죠. 예, 54,700원. 그리고 주봉상 대략 69,000원. 그럼 65,000원에서 69,000원이잖아요. 예. 무슨 말이냐? 네, 요 구간에 들어오면 돼요. 들어오면 조금 이 지금 시점에 대해서 반등이 된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75,000원, 85,000원까지.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65,000원, 70,000원 구간을 못 들어오고 다시 계속 저점을 낮춘다. 그러면은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수급은 자꾸 팔 거예요. 그리고 공매는 자신있게 칠 거예요. 이렇게 20, 30%씩. 공매도는 보통 그런 것도 있어요. 외국인 비중이 높으면 꾸지 국민연금한테 주식을 빌릴 필요 없잖아요. 아, 이거 잘 모르시나? 좀 길어졌는데 외국인 주식이 비중이 높으면 오히려 공매도로 치기 쉽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15분짜리를 찍어야 되는데 잠깐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셀트리온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투자할 바에야 차라리 셀트리온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왜 항상 이 회사가 어떤 유통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누구나 다 알아요. 약은 셀트리온이 만들고, 그 셀트리온이 만든 약을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팔아.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걸 셀트리온한테 사가지고 내부 거래지. 또 그걸 이제 밖에 파는 거야. 이게 무슨 바이오 회사야. 유통회사지. 그럼 유통회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유통회사 밸류에이션 뭐 10배, 15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40배, 50배를 주냐고. 주식은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하다가 조금 말았는데 다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예? 좀 길어졌군요. 예, 전자공시에 들어가면 항상 드린 이야기가 가장 최근에 반기 보고서를 눌러보면, 예? 제가 좀 시간이 길어져도 계속 할게요. 가장 최근에 반기 보고서에 들어가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뭘 봐야 되냐면 반기 보고서 가장 가깝고 회사의 개요 같은 거는 굳이 안 봐도 돼요. 쭉 내리면 두 번의 사업의 내용이 있어요. 그럼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났다는데 그리고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다 안 봐도 돼. 말도 어려우니까 최소한 회사가 뭘 만드는지 봐야 돼요. 네? 뭘 만드는지를 봐야, 그건 무조건 봐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도대체 전체 매출액 중에서 뭔지. 예. 이봐, 트룩시버 호주만 이제 잡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잡히는 건 좋아요. 17년도 안 잡혔던 거니까.
그런 거 한번 보고, 예, 연결 재무제표 눌러가지고 쭉쭉쭉 봐가지고 뭐 보면 돼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만 보면 되잖아. 지난 분기랑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450억 벌다가 150억 개박살 났잖아요. 또 하나 기억할 게, 오늘 엄청 길게 찍네. 큰 주식일수록 개미들이 만진다기보다는 개미들은 물려있는 거고요. 주포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식으로 움직일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멘텀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숫자가 나와야 돼요. 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이상 셀트리 헬스케어였습니다.